보겠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는요, 그 다음 이제 92쪽이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자,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우는 순서를 좀 말씀드리자면, 순서가 뭐였냐면, 자, 오늘 처음 배운 게 지원아, 제목 기억나세요? 무슨 벡터 배웠지? 오늘 배운 게 맞습니다. 자, 위치 벡터라는 걸 배웠고, 다시 말하면 위치 벡터는요, 무슨 벡터라고? 그냥 시점을 좀 고정시킨 벡터라고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꼭 원점이 아니어도 어떤 곳으로 시점 고정시키는 거예요. A라든가, P라든가, O라든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함수 엮어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 이걸 고정시키면 좋은 점이 있단 말이야. 확실히 뭐 더하기 빼기라던가 혹은 뭐 내분점, 외분점 구할 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학자들이 이것도 힘든 거야. 지금부터 이 시점을 고정시키긴 시키는데 여기에다가 뭐를 추가한 거다. 자, 지금부터 밑에 읽어보시면 좌표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어쩌면 좀 약간 성품이란 걸 배우기 전과 후 나뉘어요. 벡터 자체가. 자, 뭐 하자고? 우리 지금까지는 약간 원심처럼 뭐 예를 들어서 어쩌면 그동안 배운 걸 복습하다면 처음 벡터를 배울 때는 이렇게 시점이 달랐어요. 그쵸? 근데 오늘 이제 위치 벡터를 배우고 난 다음에 시점을 고정을 시키는 방법도 알게 됐고 시점을 고정을 시킨 거야. 근데 이제 얘를 어디까지 가져갔다? 좌표 평면에다 가져가네. 좌평면에다가. 그리고 이 좌표에 가져가시면요. 여러분들이 시점을 고정한다고 치면 어디에다가? 어차피 여기서는 시점을 어디에다가 고정시킨다? 원점, 열에가 하는 0,0에다가 고정을 시켜버려요. 붙박이로.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한 가지 굉장히 좋은 점이 생겨요. 잘 봐. 여러분, 자, 여기가 이제 고정이에요. 원점이.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좌표로 가면요. 자, 여기를 저희가 종점이라 부르거든. 잘 봐. 여기가 종점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좌표에는요 요 점마다 뭐가 존재하지? 어떤 좌표가 존재하는 거 맞나요? 그쵸? 좌표가 있고 예를 들어 이 좌표를요 제가 1,3이라고 부를게요. 다시 이 좌표를 2,4라고 부르면서 이제부터 너네가 아는 이 좌표를 좀 이용을 하자는 게 이제 여기 페이지의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 여기를요 처음에는 벡터 OA라고 불렀잖아. 잘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아까 오늘 문제 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에서 간단하게 뭐라고 쓰니? 그냥 소문자로 표현이 기억나? 그리고 소문자 표현이 가능해진 이유가 뭐라고요? 시점이 고정이니까 이제 시점에 큰 관심이 없는 거야. 여기서 자 이제 이번 페이지가 결론을 바로 선포할게요. 자, 지금부터 이 벡터를요 여기 종점의 좌표 있죠. 이 종점의 좌표로 그냥 표현해버릴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렇게 쓰는 표현이 나오면요. 잘 봐. 자 앞으로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벡터를 이렇게 표현해요. 저 보세요. 이렇게 나왔으면 거꾸로 해석도 가능해야 돼. 자, 얘를 해석하자면 얘는 지금 시점은 일단 어디? 몇 콤마면? 지금 시점은 아무 말 없지만 0,0입니다. 그리고 종점이 어디로 끝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야. 이거 너네가 하는 그 일반적인 1,3이 아니라 얘는 어쩌면 지금 종점의 좌표로 벡터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이 책의 제목이죠. 얘네들을 저희가 이제 성분이라 불러요. 구분하자면 왼쪽에 있는 거를 X 성분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걸 Y 성분이라고 한다. 라고 밑에 보시면 몇 가지 뭐 그런 얘기를 써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론은 좌표로 가져갑니다. 네. 저 A가 1,3인데 어떻게 B가 0,4라고? 그렇긴 하네요. 지어낸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위에 몇 가지가 써 있는데 아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여기 위에 단위 벡터인 거예요. 사실 얘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데 자 하나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문제에서 이 말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 말만 체크해 드릴게요. 한번 필기해봐. 자, 우리가 앞으로 단위 벡터라는 거는요, 수학적으로 뭘 말하냐면 크기가 1인 벡터예요. 여러분 혹시 벡터의 크기가 뭔지 아시죠? 네. 그 길이를 말하거든. 크기가 1인 것들을 통칭해서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자, 혹시 문제에서 단위 벡터 나오면 길이가 1이다, 크기가 1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어쨌든 자, 스토리는 이거야. 좌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좌표로 온 여러분들 정말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지금부터 밑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거든. 그리고 이번 페이지 쭉 읽어보시면 이거 다 너네 지난번 쉬었거든요. 이미 배운 적 있는 뭐 크기라던가 같다라던가 이런 더하기 빼기를 이 좌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상식과 맞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용은요. 2번입니다. 자, 벡터의 크기. 여러분 혹시 벡터에서 크기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자, 벡터는요. 아까 처음 말했잖아. 크기랑 방향이 있다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벡터에서 크기는요. 쉽게 말하면 길이 말하는 거 맞나? 지금 여러분 그동안은요. 앞에서 크기 구하라고 하면 도형이 나왔을 거고 길이를 쟀단 말이지. 요 길이를.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했다고? 이 벡터를 좌표 평면으로 옮긴 거야. 심지어 시점을 0,0로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질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벡터가 하나 있는데 이 좌표를 제가 4,3이라고 할게요. 자, 혹시 여러분들 이게 벡터의 크기라는 기억은 아시죠? 네. 혹시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5. 혹시 이 길이 구하는 공식 뭔지 아시겠어요? 피타고라스 좀. 뭐 하면 돼? 이 0,0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정말 알고 있던 거랑 연결이 됩니다. 이 길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다시 시점이 0,0이니까 어떻게 하죠?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벡터의 크기도 성분으로 구할 수 있고 이번 페이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거를 다 성분으로 바꿀 겁니다. 성분 버전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자, 벡터에서 같다를 배웠잖아. 자, 질문. 혹시 지원아, 벡터에서 같다는 거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원래 뜻? 자, 그럼 지난번 시험 보면 벡터에서 같은 게 뭔지 아세요? 크기와 방향이 같다. 크기와 방향이 같은 거예요. 자, 벡터에서 같다는 게요. 첫 번째, 크기가 같다. 두 번째, 방향이 같다. 여러분 이건 저랑 안 했지만 보통 그래서 처음에 많이 오해하는 게 아까 잠깐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해하는 게 자, 여러분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자, 여기가 A 벡터라고 부를게요. 이거. 여러분들 이것도 혹시 A 벡터 맞나요? 이거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벡터에서는 시점이 같아야 된다는 건 없어요. 원래 시점이 달라도 크기랑 자, 길이죠.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불렀어. 자, 근데 이 같다라는 걸 이제 성분으로 옮긴 거야. 그리고 자, 성분으로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 자, 여기 지금 종점이거든. 그럼 자, 성분에서 같으려면 언제 같다? 뭐 결론도 너네가 아는 상식이야. 여기 x끼리 같고, 자, 여기 y끼리 같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요 벡터랑 이 벡터는 몇이야? 같은 벡터인가? 그리고 같은 벡터가 아니라고. 자,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얘 지금 너네가 아는 그런 좌표가 아니라 자, 3,2를 종점으로 하는 요 벡터예요. 얘는 2,4를 종점으로 하는 이 벡터라고요. 이거도 똑같나요? 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점이 고정이라서 무조건 종점이 같아야 돼요. 어차피 이게 이제 원래 뜻인데 성분으로는 이렇게 우리 상식과 맞습니다. x끼리 같고 y끼리 같으시면 돼요. 그리고 자, 기가 막히게 나와요. 자, 4번입니다. 너네 앞에서 지난번 시험 공부할 때 더하기 빼기 진짜 힘드셨죠?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진짜 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성분 두 개 나와 있고요. 자, 더하기 나와 있잖아.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저희 x끼리 더하고 y끼리 더하면 돼. 비로소 너네가 아는 더하기처럼 돼요. 여기 와서요.
사실 앞에까지는 뭐 삼각형 법칙 쓰고 막 쇼를 다 한단 말이야. 더하려고. 근데 여기는 성분을 이용하면 그냥 더하면 돼요. 심지어 빼기도 그냥 빼시면 되는 거야. 심지어 실수배도 그냥 K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거를 원래 앞에서 안 나왔을 때 그냥 앞에서 쓰려면 걔를 좌표로 옮기셔야 돼요. 좌표로 옮기면 쓸 수 있어요. 얘네들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야. 앞에 가보시면. 방금 전 쉬는 시간 내용도 좌표로 옮기는 게 쉽진 않아. 그럴 바에 그냥 풉니다. 근데 걔도 좌표로 옮기면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가능해요. 이론상은. 자, 그리고 다음 장 가보시면 여러분들 역시나 지난번 시험 내용이자 오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A, B가 자, 이제 요게 이제 요거는 좌표인데 자, 밑에 보시면 1번에 요거 보이세요? 자, 오늘 우리 쉬는 시간 전에 배운 게 위치 벡터거든. 그리고 자, 이제 이런 게 나오면요. 시점을 원점으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가은아, 얘를 시점을 원점으로 바꾸면 뭐라고 표현하면 같은 거라고 했지? 이거 아까 배웠죠. 그리고 시점이 원점이 되는 순간 여기서 성분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저기 있는 좌표를 가지고 표현한 벡터가 되는 거야. 다시 여러분, 자, 요렇게 되기 전까지는 얘를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오해하지 마. 요거는 지금 그냥 점이야. 요렇게 바꾸는 순간 요게 이제 벡터의 표현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건 벡터입니다. 그리고 방금 배우고 왔지만 이거 두 개는 그냥 빼시라고 했죠. 네. 그냥 빼보시면 자, 여기 있는 1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여기부터는요 시점을 원점으로 넣을 겁니다. 시점을 원점으로 해야 그게 이제 성분을 쓸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밑에 있는 이 공식은 방금 보고 왔지만 이거 가지고 0,0 거리관 공식입니다.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봤고, 자 끝으로 밑에 보시면 지난번 시험 범위 우리 평행이다 배웠지. 자 역시나 위에 필기해봐. 앞에서 배운 평행이다의 혹시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두 벡터가 평행이려면 뭐를 만족해야 돼? K 오늘 많이 써먹었잖아요. 어떤 벡터를 나머지 벡터의 무슨 배? 실수배로 표현 가능한 게 저희는 평행이라고 합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모든 평행이 벡터는 실수배가 돼요, 기본적으로. 그치? 자, 이게 이제 지난번 시험법인데 여기다가 뭐를 첨가한 거죠? 여기다가 성분을 첨가한 게 이 내용인 거야. 네. 자, 여기다가 제가 한번 오늘 하고 있는 성분 한번 첨가해 볼게요. 자, 벡터 A 자리에 얘 써보겠습니다. 자, 벡터 A 자리에 얘를 쓰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벡터 B 자리에 얘를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수배 안쪽에 그냥 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를 같다. 자, x는 x끼리 같다. 그리고 y는 y끼리 같다. 자,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밑에 있는 결론이 나와요. 성분에서는 이렇게 보이시라는 거야. 자, 성분에서는 어떻게 보인다고? 자, 예를 들어볼까? 그럼 예를 들어서 적으세요. 자, 이 벡터랑 요 벡터는요 서로 평행일까요? 자, 여러분들 요거 두 개는 지금 서로 평행일까? 요? 어때요? 0벡터가 2벡터가 있는데 벡터 A, 벡터 B 평행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상황이 아닌가? 1,4,8 잠깐만요. 요거일 때 평행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상황일 때 평행. 근데 성분으로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관계인데 뭔가 불편한 게 있나? B는 K 아, 이거 평행 맞네요. 미안합니다. 지금 이거 두 개 평행이죠. 왜? 여기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요? 4 곱하면
기억하시면 되고 실제로 한번 그려보시면요. 1,2라는 게 여기쯤에 있다고 치면 지금 4,8이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어떤 상태다? 요게 지금 벡터 A고요. 요게 지금 벡터 B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행 관계다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약간 1차함처럼 쭉 있으면 평행인 거예요. 이렇게. 자, 이해해 보시고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스피드하죠. 그럼 되게 쉬워 생각보다. 그러니까 성분을 쓰는 순간부터 벡터가 더 많이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장의 4-1번 문장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분이라는 걸 쓰고 있고, 자, 벡터 오른쪽에 있는 좌표는 좀 너네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점은 원점으로 고정이고, 저기 나와 있는 좌표가 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0,0에서 2,1까지 쏜 겁니다. 화살표. 그리고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가 우리 상식과 맞아요. 그럼 더하고 빼시면 돼요. X끼리, Y끼리. 4-1번입니다. 오늘 그 뒤에 내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 할 겁니다. 네, 내적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적당히 하면 다 못 풀어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각도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때 필요한 내적이에요. 벡터에서. 자, 4-1번 여러분들, 자, 어떤 문제다? 자, 벡터 A, 벡터 B, 벡터 C가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없잖아. 이제 그림을 안 줘도 괜찮아요. 성분 나와 있으면. 그리고 뒤에 보시면 자, 이거를 구해봐라. 여러분들 일단은요, 옛날부터 수학 공부할 때 항상 간단히 정리하는 게 기본이거든. 그러니까 대입하기 전에 정리를 먼저 하시기 바래요. 얘 한번 분배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분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배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자고? 이제 A끼리 그리고 B끼리 그리고 C끼리 더하시면 돼요. 요 타이밍에 여기 있는 성분들을 다 쓸 겁니다. 자, 마이너스 벡터 A니까 자 마이너스 안쪽으로 넣을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벡터 B니까 마이너스 안쪽으로 넣을게요. 플러스 곱하기 5니까 5 곱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X끼리 싹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해보시면 뭐 나온다? 자, 마이너스 10,15 맞나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 문제는 크기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크기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죠. 자, 크기 구하는 공식은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냥 너네가 아는 상식대로 쭉 따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성분으로 다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밑에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4-2번, 뭐 4-3번. 그럼 다 이런 느낌이니까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갈게요. 다음 장이 5-1번 문제.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예요. 자, 5-1번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위에 있는 벡터 A랑 벡터 B를 가지고 밑에 있는 벡터 C랑 벡터 D를 표현해 보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약간 연립 방정식 푸는 느낌을 푸시면 돼요. 계산해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를 약간 공부할 때 성분 쪽은 약간 너네 상식과 맞아. 그러니까 뭔가 이러면 안 될까 됩니다. 더하기 빼기 실수계가 다 상식과 맞아요.
자, 예를 들어 1번 문제 한번, 그럼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 막 풀어줄 시간 없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다. 자, 1번은요, 8,6인데, 위에 읽어보시면 이거를요, 요런 꼴로, 그대로 써볼게요. 요런 꼴로 표시해보세요. 그런 문제인데, 위에 A랑 B가 나와 있으니까 A, B 자리에 성분을 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수배를 안쪽에 있는 X랑 Y에 곱하시면 되고, 다시 실수배를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X끼리 더하시고 Y끼리 더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식 만들 수 있겠죠. 요게 얼마다? 앞에 8,6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정리하자면 마이너스 2K 더하기 L이 8이고요. K 빼기 3L이 6이다. 요 연립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K랑 L 구할 수가 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밑에 있는 것도 뭐 다 그런 식이야. 그냥 그 성분 다 넣어서 정리해서 같다라고 두면 뭐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맨 밑에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문제를 풀어봐도 성분 쪽은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뭐 하면 됩니다. 다음 장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자, 1번 문제 6-1번 요게 이제 오늘 쉬는 시간 전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자, 지원아? 열리기? 자, 힌트. 너네 성분을 쓰려면 제이야 시점을 어디로 고정해야 돼? 이제 여러분 좌표를 쓰려면 시점을 어디로 고정해야 돼요? 원점으로 고정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 필요하던가 다른가 안 됩니다. 무조건 성분은 시점이 원점일 때 이중이다. 이런 식으로 벡터 AC 이렇게 두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시점 원점 다 바꿉니다. 그게 이제 위치 벡터 개념이야. 그러니까 대신에 쉬는 시간 전에는 꼭 원점이 아니어도 괜찮았는데 이제 여기부터는 무조건 원점으로 바꾼 다음에 좌표를 써야 돼요. 지금 당장 쓰면 안 돼요. 저 좌표를.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여기 0,0, 2,5는 아직 벡터가 아니에요. 그냥 담백하게 점이 나와 있는 건데 저거를 벡터처럼 쓰려면 시점이 원점일 때가 벡터로 쓸 수 있는 타입인 거예요. 뭔 소리라고?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번 페이지가 그런 내용인데, 자, 이 문제에 요거를 만족하는 C를 구하래요. 자, 어떻게 하자고? 여러분들은 시점을 이제부터는 무조건 원점을 바꿀 거예요. 자, 어떻게? 자, 왼쪽은 안 건드리시고요. 자, 오른쪽은 같은 말이 뭐라고? 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이 타이밍에 뭘 쓰자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여기 있는 좌표를 벡터처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벡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OC. 자, 이번 문제 OC의 좌표가 문제거든. 편의상 x, y라고 할게요. 이 자리에 x, y. 자, 이거는 벡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빼기 OA.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번 x끼리 빼시고 자, y끼리 빼신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동현아 x가 얼마? 6, 네. y가 얼마? 4. 자,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밑에부터 쭉 보시면요. 지금 시점이 원점이 아니거든. 전부 다 원점 바꾼 다음에 좌표 쓰라는 거예요. 성분으로. 아시겠죠?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 7번식 1번 문제입니다. 자, 지난번 시험범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번 파트의 컨셉이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성분으로 번역하는 페이지예요. 뭐 같다라던가 더하기 빼기는 다 이미 배웠잖아. 평행도. 이걸 이제 성분으로 바꾸는 작업인 거야. 이미 알고 있는 거를. 근데 그게 어렵지가 않은 게 그냥 상식대로 하시면 돼요. 자, 평행이다. 여러분들이 지난번 시험 때 평행의 조건 배웠습니다. 실수배가 되면 돼요. 사실은 식은 똑같아.
실수배가 되게끔 해서 식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 진지할 건 여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진지할 건 여기는 아니고 요 다음에 나오는 내적은 약간 새로운 개념이니까 좀 또 기억하시면 되고 앞에 위치 벡터 거기 조금 열심히 하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자, 이 문제 잘 읽어보시면 평행이다. 지난번 시험 때 뭘 공부했냐면 평행의 조건이 뭐라고요? 어떤 벡터를 나머지 벡터 하나의 실수배 K가 실수입니다. 요런 이제 꼴로 표현이 가능해야 병행인 거야.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성분을 배웠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성분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건 좌표라기보다는 벡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실수배를 안쪽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분배까지 할게요. 그리고 자, 벡터에서 같다는 거 성분에서는 x끼리 같고 y끼리 같은 거니까 자, 시간을 세어보자면 x끼리 같고 그리고 여기 y끼리 같으시면 되겠죠. 자, 일종의 연립 방정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있는 k 자리에다가 이 친구 한번 대입해 볼게요. 대입법. 자, 연립하시면 2x 빼기 1 곱하기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맞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얘 전개해서 풀어보시면 되는데 암산해볼까요? 빼기 3인가? 이렇게 해서 x값 구할 수 있겠죠? 혹은 근계수 아는 친구는 근계수 구하는 공식도 사용 가능해요. 두 분의 합이니까 아시겠죠? 뭐 이런 느낌 이해요. 자,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하나만 더 해볼까? 자, 밑에 있는 7-3번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평행이다는 너네가 배운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쓰면 된다고요. 그래서 쓴 다음에 이제 요 벡터 자리에 성분만 넣으면 돼. 그리고 정리해서 같다라고 하면 된다고요. 얼마나 편해요.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약간 스칼라스러운 수학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분을 쓰면 정말 좋아지는 게 약간 스칼라스럽게 풀 수가 있어요. 벡터를. 그러니까 원래 벡터라는 게 방향이 있기 때문에 스칼라랑 달랐거든. 그냥 더하는 것도 아니고 막 방향도 고려한 더함을 해야 되는데 이 성분을 이용하면 이 더하기 내가 아는 그 더하기 맞거든. 그냥 x끼리 더하고 y끼리 더하고 실수배도 내가 아는 곱하기 맞잖아요. k 곱하기 그런 느낌처럼 쓸 수가 있어요. 되게 편해져. 그래서 아까 동현이 말대로 앞에서 또 쓸 수 없나요? 있긴 한데 앞에 있는 그림들을 좌표로 다 옮기셔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 막 이상한 모양의 도형들을 좌표로 옮긴다고 쳐도 그 좌표들을 다 어떻게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구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옮긴 다음에 이거 다 하면 됩니다. 이것도 뭐 오른쪽에 시키는 거 잘 하시면 되겠죠. 네, 20초 뒤에 나도 갑니다. 병행이다. 잘하고 있어요? 나왔어요. 잘하는데요? 자, 근데 아마 학교에서 이미 배운 친구들은 그냥 어렵지 않아, 여기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여기 보시면 이제 A, B, C 나와 있고 뒤에 보시면 이런 걸 좀 조립을 잘 해야 됩니다. 바로 가볼게요. 자, A 더하기 T 곱하기 C니까 암산 들어갑니다. A에다가 C에다가 T 곱한 거 더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얘랑
뒤에 있는 이거 자, B에서 A를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하는 그 빼기 맞다고요. 자, 이거랑 평행이다. 자, 평행이라고 하는 거다. 둘 중에 한 군데에다가 실수배를 한 게 같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로 식 만들 건데 한번 계산해 보시면 요렇게 같고 그리고 요렇게 같다. 라고 일종의 이제 뭐 연립 방정식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요걸 풀어보시면 되겠죠. 한번 계산해 보시면 t 값이 얼마 나온다? 다들 나오셨나요? 연립 방정식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다음 장이 이제 여기 마지막 유형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유형편 안 갈 거예요. 똑같은 문제요. 자, 여기 페이지에 예를 들어 8-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1 때 기억나시려나요? 가끔 나왔던 것 중에 뭐 어떤 걸 만족하는 P가 나타내는 도형 이런 문제가 있어요. 원래 전문용어로 잡취라고 부르는 파트인데 자, 이 문제 자 적으세요. 한번 시범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다시 자 읽어보시면 점 A, 점 B 나와 있고 이거를 만족하는 P가 나타내는 도형 구하세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묻는 거를 이제 일단 x, y라고 두겠습니다. 보통 마지막 묻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 앞에 보시면 요거 나와 있잖아. 자 우리 지금 배우는 게 성분이니까 요런 거 참지 마시고 성분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다시 얘도 참지 마시고 성분으로 바꾸시라고요. 왜? 성분으로 바꾸면 너네가 아는 좌표를 이용한 덧셈 뺄셈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바로 갑니다. 자 왼쪽에 OP 빼기 OA니까 이거에서 A를 빼시면 되겠죠. 이거에서 A를 빼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크기. 자, 오른쪽은 OP 빼기 OB니까 자 요거에서 B를 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 우리 크기 구할 때는 아까 공식 하나 소개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같다. 오른쪽도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하셔가지고 이 식을 한번 예쁘게 정리해 보시면 정답이 나와요. 뭐 이런 느낌으로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밑에 있는 8-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마지막에 묻는 거를 x, y라고 둔 다음에 역시나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시킨 다음에 성분을 이용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시라는 거예요. 8-2번입니다. 한번 해볼 시간 드릴게요. 자, 벡터의 크기도 구할 줄 알아야 돼. 거리만 공식이야. 0,0에서. 자, 이 문제 시험을 한번 세워볼까요? 자, A, B, C 세 장 나와 있고 가운데 보시면 이런 거를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 구하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점 P를 x, y라고 두신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친구를 시점이 원점인 벡터로 싹 다 바꿔보시면요. 제가 암산해 볼게요. 아마 이런 식으로 빼기 3, 5P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A, B, C 요거 세 개를 다 더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3배한 거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암산 들어갑니다. 3개를 다 더할 건데 x끼리 더하시면 6 나오는데 빼기 3x 콤마 자, y끼리 싹 다 더할 건데 2 빼기 3y 이렇게 그래서 요게 6이다. 그리고 요 크기는요 루트 제곱 빼기 제곱 하시면 됩니다. 루트 제곱 빼기 제곱은 6이다. 자, 여기서 양쪽 식을 제곱해서 루트를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요 식 한번 예쁘게 정리해 보시면 이게 아마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여기 원이라서 이제 반지름 구하셔갖고 둘레 구하시면 됩니다. 흐름 이해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고, 자, 오늘 여러분들 벡터의 내적까지는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해보니까 내적까지 하는 게 오늘 힘들어. 자, 페이지는 102쪽으로 점프합니다. 자, 여기 있잖아. 제가 그냥 시키는 대로 공부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스토리잖아. 내적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막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학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막 과학 시간에 뭐 힘, 일의 양 이런 거 배우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만든 어떤 사실 연산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적이라는 연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냥 필요성만 말씀드릴게요.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쩌면요. 자,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담백하게 소개드리면 이게 이제 이거의 필요성. 여러분이 한번 3개 보시면 적으세요. 그동안 벡터 분들이 많이 풀어봤잖아요. 지난번 시험 근데 이제 그동안은 생각해보면 벡터를 다룰 때 이거를 안 다뤘어요. 혹시 뭔 줄 아세요? 자, 어쩐지 얘는요. 각도를 다루기 위함. 그러니까 각도에 대해서 좀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봐봐. 그동안은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벡터 문제가 나오고 딱히 각도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각도에 관한 거는 다루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네가 기껏해 알고 있는 게 그 180도 그러니까 방향 반대인 거 평행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자 예를 들어 그림 있잖아요. 뭐 벡터끼리 이런 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관심이 생기고 어차피 이번 페이지는 각도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요거를 떠올리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내적이라는 그리고 내적은요 약간 일종의 그 연산이에요. 연산. 너네가 하는 그 더하기 빼기처럼 벡터끼리 하는 그런 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산이고 지금부터 담백하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외웁시다. 여기를 외우시면 편해요. 자, 밑에 보시면 돼요. 자, 식이 뭐 2개 있는데 사실은 식이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시나요? 자, 지금부터 이 부분을 암기할게요. 자, 이 부분을 암기할게요. 자, 먼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새로운 기호 하나 있는데 이거 곱하기 아니에요. 요게 내적이라는 기호예요. 벡터 A랑 B를 내적하세요. 그런 기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내적은요 요렇게 계산합니다. 요렇게 어떻게 한다고? 각각의 크기를 곱하신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를 세타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 벡터 이동입니다. 자, 예를 들어 오른쪽 가보시면요 개념 체크 하나 보이세요? 바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개념 체크 1번에 보시면 1번, 2번 문제 있잖아요. 요거 한번 구해봐. 자, 혹시 학교에서 이거 이미 배우셨나요? 네. 이미 했구나. 다른 거는 좀 알고 있으면 그냥 외우면 좋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외우면 됩니다. 자, 항상 문제인지 몰라서 그냥 밑에 공식만 보는데. 근데 그럼 정말 농담 아니라 여기 공식 몇 개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적은 생각보다 그냥 공식 외워서 각도 같은 걸 다루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요거 구하라는 문제야.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각각의 크기를 곱하신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자, 위에 보시면 크기가 나와 있네요. 4 곱하기 2. 그리고 오랜만에 코사인 60도 지원아. 요거 얼마지? 2분의 1. 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 그러니까 요게 이제 1이다. 여러분, 자, 요게 가지는 의미는 좀 어려워. 요게 뭐 1의 이런 거랑 관련이 돼 있어요. 뭐 이렇게 힘을 줬을 때. 근데 좀 어려운 개념이라 내려고 구할 줄 알면 돼. 알겠지? 자, 오른쪽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오른쪽은요, 요렇게 나와 있고, 우리 교재에서는 이런 식의 둔각일 때를 따로 쓰고 있는데, 너네 1학기 때 배웠잖아. 저거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좀 피곤한 거 있었어요? 저도 좀 피곤한 것 같아요. 4. 자, 자, 우리 책에는요, 이거를 따로 하고 있는데, 너네가 이걸 풀 줄 알면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자, 혹시 오랜만에 코사인 135. 자, 이거 기억나세요? 네. 얘 혹시 어디에 틀렸다 가면 되지? 근처에. 자, 이거 맞나요? 오랜만에 복습. 파이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요. 자, 몇 사분면? 2 사분면. 그때 코사인 보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 책에는 뭐 따로 써 있는데 이걸 왜 따로 합니까? 어제 풀 줄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뭐가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자, 한 가지 뭐 굳이 확인하자면, 굳이 한번 고찰해 보자면, 보세요. 보통 이제 예각일 때는 0보다 크고 90 작을 때는 보통 이렇게 양수가 나옵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뭐일 때는 둔각일 때는 음수가 나온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내적의 결과물들은 전부 다 실수예요. 하나 더, 내적은요, 내적의 결과물은 실수가 나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벡터끼리 하는 계산인데 마지막 정답은 스칼라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특징까지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스칼라가 그냥 일반 수 말하는 근데 스칼라가 이제 이런 실수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왼쪽 가보시면 하나 더 외울 게 있습니다. 뭐, 우리 오늘 성분 배웠잖아. 자, 이제 이 공식을 이제 크게 두 가지 배울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실탄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내적 공식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공식이 어쩌면 메인 공식이야. 내적은 이렇게 쓰는데, 첫 번째는 요게 이제 방금 설명드린 메인 공식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성분 버전의 공식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두 번째 문장에 요거 하나 더 암기할까요? 요것도 네모치고 암기. 그리고 사실 이제 마지막 내용이 이거 두 개 같이 보는 문제가 나와요. 한쪽은 성분으로 보고 한쪽은 이렇게 봐서 뭐 같이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분 버전은요 좀 예뻐요 식이. 어떻게 하고? x끼리 더하고 x끼리 곱하고 더하기 y끼리 곱하시면 성분 버전의 내적이 나옵니다. 칠판을 써드릴게요. 성분이 나왔을 때는 자, 이렇게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내용이 이거 두 개가 같다고 나와요. 이렇게 해서 뭐 세트 같은 거 구하는 문제 나옵니다. 자, 오른쪽 가서 2번 문제 풀어봐. 자, 요거 내적인데 성분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1번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도형 버전의 공식이라면 2번이 성분 버전의 공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암기하겠습니다. 지원아 오른쪽 페이지에 2번 푸는 중이에요. 기본 계산 문제인데 지원이도 이거 배웠던 기억나시나요? 학교에서? 네? 자 이제는 잘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적이 뭐예요? 어려워. 내가 준비를 안 한 게 아닌데 좀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준비하면서도 이걸 설명하는 게 맞나? 좀 싶은. 혹시 합격생도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지원님 1번 혹시 내적 한번 구해보셨나요? 자, 여러분들 10 나오셨나요? 공식이 뭐라고요? 자, 여기에 내적이 기호고요. 성분 버전은 x끼리 곱하시기로 더하기 y끼리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이 2번도 풀어보셨는지, 동현아. 얘 정답 뭐라고? 마이너스 다들 나오셨죠? 이런 내용 나오면. 그리고 앞장 가보시면, 이제 밑에 보시면, 당연히 뭐 나올 차례다? 성질. 뭐 맨날 이거, 뭐 극한도 계산하고 성질. 연속도 뭐 성질. 자, 성질입니다. 적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질 관련 문제가 오늘 약간 나머지 시간에 조금 또 넘어오셔야 되는데, 자, 밑에 보시면 따로 증명을 안 할게요. 자, 그리고 마음가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되면 좋은 겁니다. 자, 1번 보시면요. 내정은요. 첫 번째,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바꿔도 괜찮아요. 그럼 실제로 성분으로 구한다고 치면 바꿔도 뭐 별 의미 없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바꾼다고 바뀌는 게 없어요. 두 번째는요. 분배 법칙이 가능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오른쪽에 더하기가 있고 그리고 바깥에 내적이 있잖아. 이런 경우에 하나씩 분배하는, 너네가 하는 분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3번은요, 이제 실수배. 요게 이제 K가 원래 A 쪽에 있는데, 이 실수배를 오른쪽으로 옮기던가 바깥으로 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실수배도 자유롭게 옮길 수가 있는데, 자, 하나 필기해. 여기에 없는데, 우리가 실제 문제 풀 때 필요한 게 한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써드릴게요. 4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안 써있지만 하나 궁금한 게 만약에 어떤 벡터의 내적을 하는데 G랑 G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자, 요 공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써볼게요. 자, 우리가 외운 첫 번째 공식이 뭐였냐면 각각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각도잖아요. 자, 자기 자신이면 각도가 몇 도라고 봐야 돼? 몇 도? 0도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걸 또 많이 써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 잘 봐. 이쪽 방향도 많이 쓰지만 은근히 이쪽 방향을 많이 써요. 자, 오늘 자, 예를 들어 담백하게 일단은 하나가 맛만 보일게. 이제 뒤에서 이런 걸 많이 봐요. 예를 들어 뒤에 사람들이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이런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이런 크기의 제곱. 자, 이렇게 나오면요. 자, 얘랑 같은 말이 뭐라고? 이 친구를 내적한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친구는 이렇게 많이 넘어갑니다. 반대 방향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 나온 김에 그 다음 성질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풀 차례거든. 이거 푸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약간 얘는요, 위에 있는 분배 법칙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오늘도 문제 풀다 보면, 요런 상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요런 느낌의 상황. 약간 우리가 아는 곱셈 공식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 실제로 뭐다? 너네가 아는 그런 곱셈 공식 전개하는 거랑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자고? 이걸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 때 전개하는 것처럼, 내적을 이렇게 하나씩 전개해 주시면 돼요. 이해돼? 내적을 하나씩 쭉 전개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요걸 이용해서 혹시 요거 필기하셨나요? 요거 조금 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제 국물 같은 건데 이게 오늘 진짜 많이 나와요. 문제 풀다 보면. 여기서 조금 더 씹어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4번, 5번을 이용해서 이런 걸 풀 거예요. 여기에서 뭐 할 수 있다고? 요걸 약간 이렇게 분배를 이렇게 우리 곱셈 공식 전개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전개해 보시면 처음이니까 한 땀 한 땀 쓰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딱 주면 보통 팍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자, 지금 제가 약간 분배 법칙을 4번 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도와주세요. 혹시 얘랑 같은 말이 뭐라고요? 크기의 제곱이죠. 크기의 제곱. 그리고 자, 내적은요, 교환 법칙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니까 이거 두 개 합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어떻게? 곱하기 실수배. 그리고 이거랑 같은 말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흘러가는 걸 좀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물이거든요. 이것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질들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거 두 개가 더 중요해요. 이게 실제로 필요해요. 그렇지?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견 포함되어 있는 거야, 내용이. 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 문제 볼게요. 뭔 소리인지 보시면 알아요. 자, 내적이 내적. 자, 104쪽 가보시면요. 뭐 예를 들어 일반식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아까 성분 한참 나오다가 갑자기 그림 나오잖아. 그 이 문제는 내적의 공식 중에 그 그림으로 푸는 공식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 그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성분도 할 줄 알아야 돼.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아, 배고프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영상도 찍고 있긴 한데 필요하시면 한 번 더 시청해 보시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기하는 시험 두 번 봤잖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거든요. 막상. 그러니까 대표 문제 위주로 공부하세요. 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하만 할 것도 아니고 이게 약간 시간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를 1-1번. 요게 이제 내적 관련 그림으로 푸는 문제예요. 그림으로. 그리고 다시 그림으로 푸실 때는 이 첫 번째 공식을 떠올리시면 돼요. 2번 공식은 성분을 줄 때만 떠올리면 되고. 당연한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시범 좀 보여드릴까요? 자, 예를 들어 1번에 보시면 OA랑 OB의 내적을 구하세요. 잘 봐. OA랑 OB의 내적 구하랍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건 크게 세 가지야. 길이, 긴 각. 자, 요 길이 있잖아. 여러분 도와줘. 요 길이 얼마게요? 1이죠. 요거는요? 당신 1인 거 아시죠? 그럼 혹시 요거 무슨 상품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다 구할 수가 있단 말이지. 공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뭐 흐름 이해돼요? 자, 2번 문제는 AB랑 BO. 자, AB랑 BO 한번 그려볼게요. AB 그리고 BO. 자, 이거 물어볼까? 자, 요 길이 얼마야? 도와줘. 요 길이 얼마예요? 혹시 각도 얼마예요? 60일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 필기할게. 이거 주의하세요. 많이들 실수하는 게 이걸 60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위치 벡터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앞에 가서 이 세타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히 보고 오시면요. 얘 지금 시점이 어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이루어진 각은 시점을 각게 맞춘 다음에 각을 보는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옮겨서 이게 같은 벡터거든. 이 각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몇 도예요? 이거 120도로 보셔야 돼요. 요거 하나 필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지금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저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앞에 가보시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 벡터에서 세타 자리는요. 시점이 같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각도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자, OB랑 EO. 자, OB가 이거고요. EO가 어디냐? 이거는. 자, 요렇게 나와 있잖아. 요렇게. 자, 길이는 사실 길이는 저거 1이에요. 그런데 도와줘. 각도 몇 도예요? 내가 잘못했어. 2호인데 너는 왜 2호? 자, 이거요 2호. 자, 이거 각도 몇 도예요? 이건 0도예요. 같은 방향에다가 지금 각도가 없잖아. 0도라고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0도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OF랑 FD. 슬슬 끝나가 달려옵니다. 자, OF랑 FD. 이거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개 나오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일단은 길이부터 구해볼까? 자, OF는 길이가 1이죠. 혹시 FD 길이 어떻게 구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이게 방법이 하나가 아니야. FD를 구할
어떻게 구하면 되지? 첫 번째 방법은 우리 1학기 때 자, 이거 1이죠. 1이죠. 이게 몇 도예요? 여러분들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렇게 해주면 얘를 구할 수 있거든요. 오랜만에 뭐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요거의 제곱은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마이너스 2 요거 코사인 120 아닌가요? 코사인 법칙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는요. 코사인 들어있잖아. 삼각비랑 연결을 시킵니다. 실제 문제가. 1부는요. 혹은 자, 그거 쓰기 싫은 친구는 뭐 다른 풀이는요. 혹시 여러분들 요 삼각형 주목해 보시면 일단 이거 무슨 삼각형일 것 같아요? 따로 증명 안 할게요. 직각일 겁니다. 이게 뭐 정육면체니까요. 예쁘잖아. 자, 여기 몇 도? 여기 몇 도? 그럼 여러분들이 역시나 삼각비 같은 걸로 요거 하나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2배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부터가 1이 문제인 거야. 이렇게 나버리면. 그리고 자, 질문. 자, 이번 문제 FD였잖아. 이건 지금 다 지울게요. 자, OF랑 FD랑 이루는 각도 몇 도게요? 자, 역시나 지금 당장 보지 말고 시점을 통일시키세요. 자, 시점을 통일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시점을 삐져나가야 되나? 그냥 이렇게 삐져나가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루는 각도 몇 도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 몇 도? 몇 도? 이거 150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 이해돼요? 요거 지금 150도라고 보셔야 돼요. 요런 거. 요게 지금 제일 어려운 번호인 거야. 한번 정리해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림 관련 문제가 이번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 자체가 공식이 2가지가 있단 말이야. 1번 공식이 그림 버전이고요. 2번 공식이 성분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미 버전별로 다 알고 있잖아. 같다는 것도 그림 버전, 성분 버전, 더하기도 그림 버전, 성분 버전, 평행도 그림 버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버전이 2개가 있어요. 그림으로 풀 때 쓰는 것들이 있고 이런 성분할 때 쓰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지만 자, OF 잘 봐. 그리고 FD 이거 각도 볼 때 주의하라고요. 여기가 30도라고 30도가 아니라 시점을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시점을 통일시키려고 이 친구를 위로 올린 거야 지금 이렇게. 얘랑 같은 벡터거든요. 그럼 여기가 몇 도냐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몇 도예요? 150도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하시는 거 할 수 있겠어요? 밑에 있는 거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은 이 성분 버전의 벡터 내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2-1번 문제 풀어볼까? 네? 다시 해봐. 아까 앞에서 배웠던 뭐 더하기 빼기 같은 거 당연히 같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내적을 해라. 그러면 성분 버전의 공식 예쁘거든요. 암기를 하시고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묻지만 그냥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구하는 건 공식 2개밖에 없으니까. 내적이라는 연산입니다. 벡터끼리 하는. 그 여담인데 외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외적, 내적, 외적. 근데 외적은 약간 고등학교 얘기 아닙니다. 내적까지.
자, 1번 문제. 자, 1번 문제 쌤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이제 성분이라는 겁니다. 성분. 좌표 겁니다. 이 성분은요, 왜 쉽다고? 요거를 우리가 아는 더하기 빼기로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3 비벡터 먼저 구할게요. 여기다가 3 곱하시면 되고 x끼리 더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 y끼리 더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이고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누구랑 오른쪽에 있는 벡터이랑 내적을 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내적 공식 암기할게요. x끼리 곱하시고요. 플러스 y끼리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것도 좀 재미없긴 해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밑에 있는 문제는 왔다 갔다 문제겠죠. K값 구하는. 배운 대로 공식을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해서 공식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방정식 풀어보시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시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 한 번 더 해볼까? 2-2번. 자, 이런 거 딱 나오면요. 채희야, 뭐부터 하자? 시점을 어디로 고정하자? 원점으로.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제 제일 첫 번째 내용이 위치 벡터에서 시작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가 약간 지난번과 비교하자면 좀 이제 좀 벡터를 쉽게 풀려고 하는 중이에요. 벡터라는 게 약간 이제 쉽게 풀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위치 벡터라는 것도 그런 개념인 거야. 내가 시점을 고정을 시켜버린다는 거야. 어떤 점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편해지고요. 심지어 좌표로 옮겨버리면 더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 이제 벡터인데 스칼라처럼 풀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뭐. 자, 아까 원래 오늘 이제 뭐 어떻게 시간 정할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따로 정하진 않을 테니까 뭐 좀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저한테 꼭 요청해서 제가 평일 중에 좀 시간 되거든요. 잠깐 오셔가지고 질문하고 가세요. 기하뿐만 아니라 다 괜찮으시겠네요. 평일 중에. 자, 어떻게 하자? 자, 지환님, 자, 벡터 AB랑 같은 말이 뭐라고요? 자, 시점을 원점으로 바꿔줄래? 자, 얘랑 같은 말이 뭘까? 아, 지환아, 혹시 뭐야? 아, 사실은 제가 물어본 거는 이렇게 일단 물어본 건데 아마 계산까지 하신 것 같네요.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다들. 자, 내죠. 그리고 OD 빼기 OC. 내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뀌는 순간 저기 있는 좌표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좌표를 좌표가 아니라 벡터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B에서 A를 빼는 거니까 여기서 얘를 빼시면 되겠죠. 바로 쓸게요. 되죠? D에서 C를 빼는 거니까 D에 C를 빼겠습니다. 되죠? 그리고 자, 성분 버전 암기할게요. X끼리 곱하시고 플러스 Y끼리 곱하시면 전 3 맞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하다 보면 이제 하는 작업들이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나름 예뻐요. 이게 좀 이어지거든. 위치 벡터부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음 장. 자, 다음 장 맨 위에 별표 하나 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그 아까 성질 몇 가지 설명드리면서 그 5번, 6번, 4번, 5번 그 성질을 좀 써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 자, 대표 문제로 이번 페이지는 조금 같이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 3-1번에 보시면 1번 문제 같은 거 보이세요? 아니 사실 약간 대표 문제 그래 뭐. 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몇 가지 국룰이 있어요. 뭐 이미 배운 친구들은 그 국룰을 좀 아실 건데, 자, 잠깐만요. 제가 한번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 여기 읽어보시면 자, 벡터 A 크기 나와 있고, 크기 나와 있고, 누적 나와 있고, 얘를 구하래. 쳐보세요. 자, 이번 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자, 이런 거 나오잖아. 자, 어떻게 시작한다? 얘를 구하시오 문제긴 한데 우리는 이거를 바로 구할 힘이 없어요. 이거에 뭐를 구한다? 가나? 혹시 아세요? 이거의 제곱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를 바로 구할 수는 없고 이거의 제곱을 구할 거예요. 제곱 구한다면 루트만 씌우면 되거든요. 그렇지? 너네가 아마 이런 느낌을 옛날에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다른 이제 수학 공부할 때도 뭔가 제곱을 구하는.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일례로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문제 기억나? 뭐 이거 하나 주고 이거 하나 주고 이거 구해라. 이게 고1 때 변형식 문제거든. 이것도 제곱을 구합니다. 뭐 그런 느낌으로 가보시면 되고. 자, 얘를 제곱하시면 요거 일단은 기억하시고요. 얘를 제곱하시면 요게 아까 필기한 그 성질을 쓸 수가 있어요. 요 상황에서. 자, 이 상황에서 성질이 뭐였냐면 크기의 제곱은요 뭐랑 똑같다? 이 친구의 내적, 자기 자신을 내적한 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이걸 여러분들이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4번. 자, 분배를 4번 해보시면 좀 암산할게요. 자, 요렇게 이거 2개 내적하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내적한 거, 요렇게 내적한 거.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완전 제곱식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해요. 좀 다르긴 한데. 자, 요거 곱해보시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a 내적 b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쪽에 내적하시면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빨리 할 수 있길 바래요. 이 작업을. 그리고 앞에 보시면 다 나와있단 말이야. 요 자리에 벡터 a 3이죠. 36. 요 자리에 내적 2죠. 빼기 8. 요 자리에 1의 제곱이니까 1. 이렇게 쓰시면 어떨까요? 계산해 보시면 29 맞나? 정답은 29일까요? 루트 29라고 써야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대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흐름을 기억해봐. 자, 이 한 번 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가 이 내적에서 아주 유명한 시험 문제예요. 아마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험 범위가 조금 길단 말은 좋은 소식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 범위가 짧으면 선생님 입장에서 이제 대표 문제로 부족하거든. 이게 막 더 막 이상한 걸 내야 돼. 좀 사이드 문제. 시험 범위가 길면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대표 문제를 다 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심지어 이거 기하는 절대평가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사실 엄청 많이 어렵게 필요가 없어 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평가할 수 있는 정도니까 정말 이번 시험은 오히려 저는 좀 대표 문제를 열심히 하세요. 지환님 3-1번 이거 풀어보셨나요? 놀 시간 없는데? 오늘 해봤잖아. 저도 지금 오랜만에 이런 소리 해본 거야. 감이 왔어. 다음 주에는 더, 저는 솔직히 쉴 시간 없어요. 아침에 취업해가지고. 더 좀 쉬다 와야겠다. 정말. 금요일 밤에 한 10시 자야겠다. 11시. 여러분도 이제 좀 오늘 많이 피곤한 친구는 좀 시험 중간에 좀 짬 날 때 집에 가서 게임하면서 게임하지 말고 좀 푹 쉬다 가세요. 대학 가시면 근데 또 이렇게 긴 수업도 가끔 해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시면 하나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시간표 너네가 잡니다. 그 시간표를 내가 짤 수 약간 어느 정도 짤 수 있거든. 그래서 어떤 친구는 막 자기는 이제 막 한 3일 몰아하는 애도 있어요. 대신에 그 3일 완전 지옥인 거지. 막 아침부터 밤까지 수업이. 근데 그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넉넉하게 그냥 월화수목금 다 하는 친구도 있고. 취향 차이니까.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얘도 마찬가지야. 요런 게 나오잖아. 제곱을 합니다. 이거에 제곱을 해보시면 내적이 들어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해돼? 계산해보시면요. 야, 혹시 이거 정답 뭐나 보세요? 3. 다들 나오셨나요? 뭐 요런 느낌인데. 또 해볼까?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3-2번 문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몇 개 해보시면요. 약간 감이 와요. 아까 제가 필기한 4번, 5번 성질을 응용한 문제예요. 이런 게 딱 나온다? 제곱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다 제곱한다고 생각하면 되냐? 속 편하게. 그리고 이 문제는 제곱을 하면 내적이 일어나요. 거기 안에 숨어있다. 되게 유명한 문제. 굉장히 유명하다. 오늘 내적까지 그냥 끝내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한 파트가 좀 끝이 납니다. 요 다음부터는 갑자기 뜬금없이 뭐 직선의 방정식 이런 게 나와요. 그 말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직방 말고 그러니까 벡터 버전의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걸로 배워요. 벡터 버전이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이 문제가 이런 거 딱 보자마자 제곱부터 하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물들을 좀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얘 한번 이제 써보시면요. 이렇게 아마 될 거예요. 요게 4입니다. 다시 얘도 한번 제곱해 보시면 자, 여기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약간 보시는 것처럼 약간 뭐랄까 완전 제곱식 같은 모양이 나와요. 살짝.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제곱이니까 혹시 암산해볼까요? 여기 a제곱 나오잖아. 여기에 4a제곱이니까 두 개 합치시면 5a제곱이 나오겠죠. 이런 느낌으로. 여기에 4 곱하기 ab, 여기에 마이너스 4ab니까 지워지겠네요. 뒤에 있는 거 4b제곱, 그냥 b제곱, 아하. 그러니까 약간 완전 제곱식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해요. 저는 그렇게 암기하고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이거 두 개 가지고 얘 만들 수 있게 없게 도와줘. 자, 이거 두 개 뭐 하시면 돼요? 자, 우리 필요한 게 이거 두 개거든. 두 개 뭐 하면 될까? 연립인데 더하면 되겠죠. 살짝 더하시면 내적이 지워지면서 얘가 나옵니다. 그치? 두 개 더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쓰기 되게 귀찮네요. 그리고 14가 나옵니다. 양쪽에 2 약분하시면 되겠죠. 요게 뭐야 이거 16이죠? 16. 그럼 여기 26. 양쪽에 2 남으시면 13 되겠네요. 그럼 요거는 곱하기 5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정답은 65. 그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적이라는 연산한 게 배웠는데 요게 이제 그림 버전이고요. 그림 버전. 요게 이제 성분 버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오늘의 찐막 내용은요. 미리 맞춰보세요. 자, 요렇게 이으시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마 배운 친구는 요거 두 개를 각다로 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아까 말했죠. 이제 각도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저게 같은 그러니까 저게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표현법의 방식의 차이인데 어쨌든 같은 내적이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같다라고 식을 만드시면 여기서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저게 왜 바뀌어요? 이유가 있어요. 같은 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성분으로 바꾼 게 이건 제가 증명을 안 한 거예요. 실제로 바꾸시면 이렇게 됩니다. 성분으로 바꾸시면.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오늘 약간 주입식인데 그러니까 원래라면 쌤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그냥 외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모양만 다른 거지 같은 내적이거든요. 자, 다음 장 좀 넘어가면 그냥 안 봅니다. 자, 문제는 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으면 이거 말고 죄송한데 앞에 가볼게요. 이거 하나 풀어봅시다. 예를 들어 개념 체크의 1번에 1번이잖아. 근데 다들 뭔가 표정이 좀 얇은 것 같긴 해요. 자, 이제 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벡터가 그러니까 내적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각도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동안은 벡터 문제 풀어봐도 각도를 잘 안 물어봐. 여기를 이제 넘어가고 나면 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있잖아.
그거 구할 수 있어요. 내적으로. 자, 1번 문제 한번, 잠깐만요. 자, 1번 문제 한번 간단히 시범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식 세우라고? 오늘 배운 그 내적 구하는 공식을 2개 다 쓰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2개를 다 써보시면 그냥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같이 가보자. 자, 여러분 혹시 도와주세요. 요거 혹시 얼마 돼요? 이거 크기.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얼마 나오지? 인가요? 안산. 자, b의 크기. 요거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하시면 루트 3 맞나요? 자, 이렇게 2개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 오른쪽에 얘 계산하시면요. 요거 제야 얼마 나오지? 자, 성분으로 구하시면 루트 3 맞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게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여기에 마지막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2가지 공식을 같다라고 식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식 한번 정리해 보시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나오잖아요. 1학기 때 삼각 방정식입니다. 혹시 지환님, 요거 만족하는 거 몇 도인지 아세요? 정답이 60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자리에서 세타를 구할 수 있게 하면 특수각이 나올 겁니다. 자, 한 번 더 해보실래요? 2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적을 인용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적은요 언제 떠올리냐고? 각도를 물어보면 내적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적을 떠올릴 때는 딱 그냥 하나야. 각도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각도가 몇 도, 이런 건 내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2번도 한번 식 세워놓고 세트하고 해보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폭풍처럼 확 지나갔는데 하루에 한 30분이나 좋으니까 좀 기하도 좀 꾸준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이거 한번 크기 구해보셨나요? 바로 갑니다. 자, 각각의 크기를 곱한 거에다가 코사인 세타 한 거랑 뭐가 똑같다고? 성분으로 구한 내적이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얘 계산해 볼 건데 여러분 요게 5루트이고요. 양쪽에다가 얘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나오거든요. 여기서 못 푸는 친구는 1학기 거 까먹었어요. 삼각방정식. 혹시 여러분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135도 다들 아세요? 원래 우리가 삼각방정식은 그래프로 풀거든요. 특히 음수일 땐 밑에 있잖아요. 45도에서 내려가는 거니까 135도겠죠.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자, 그리고 밑에 있는 2번도 풀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수학적으로 이게 무슨 교훈 줄 아세요? 수직. 수직이다. 즉 수직이란 말은 이루는 각도가 몇 도라는 얘기야? 90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수직이라는 것도 각도를 준 거예요. 90도라고 해서 역시나 이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게 수학적으로 평행이잖아. 근데 평행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평행은요, 뭐 이렇게도 풀 수도 있어요. 각도가 0도랑 180이다. 혹은 아까 저희가 배운 것 중에 평행의 조건, 이것도 배웠잖아요. 뭐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평행은 내적을 굳이 안 써도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수직이 주가가 됩니다. 수직은 내적으로 푸시면 돼요. 자, 한번 1번 풀어볼게요. 1번. 두 벡터가 수직일 때 x값 구해봐라. 평행일 때 x값 구해봐라. 자, 평행은 새로운 게 아니야. 수직인 거를 기억하세요. 다시 수직이면요. 이제 수직이면요. 2개를 내적하면 뭐가 나올까요? 수직일 때는 2개를 내적하시면 코사인 90이 있는 거잖아. 요게 얼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 수직일 조건으로 쓰입니다. 우리 이제 벡터에서는 수직일 조건이 내적한 게 0일 때가 수직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내적하시면 되겠죠. 2개 한번 내적해 보시면요. 요게 얼마라고? 0이 되는 거니까 x값 구할 수 있겠죠.
수직이라는 거 내적으로 체크합니다. 다시 이것도 내적도 가능해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거는 내적으로 풀지 말고 실수배로 푸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그냥 여러분들 자, 보여드릴까요? 자, 내적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평행이다. 그 말은 뭐야? 이게 원래 내적 구하는 공식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평행이란 말은 세타 다리가 0도이던가 또는 180도인 거 맞나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인데 자, 코사인 0도는 얼마죠? 1이고요. 이거는요. 코사인 180도. 오랜만에 마이너스 1 맞나? 자, 여러분들 실제로 만약에 내적으로 풀 친구는 요게 이제 내적에서의 수직 평행의 조건입니다. 바로 위에 써 있어요,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것보다는 그냥 그 앞에서 배운 걸 더 선호합니다. 평행. 그러니까 수직의 조건은 암기할게요. 수직의 조건은 내적한 게 0이면 수입니다. 평행의 조건은 뭐 내적으로 풀 친구는 이렇게 식을 만드시면 돼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지 말고 이거는 뭐 하자고? 한쪽에다가 실수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K를 이용하시면 금방 풀잖아. 여러분 혹시 K 얼마일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얼마 곱해야 똑같아져요? 마이너스 2잖아. 바로 할 수 있어요. K 자리가 마이너스 2면 됩니다.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1을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가 나오니까 x값 바로 구할 수 있겠죠? x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자, 요게 어쩌면 이제 여기 한쪽이잖아. 마지막 내용이고 다음 장 가서 한두 개 풀고 끝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4-1번의 1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오늘 앞에까지 끊을까다가 근데 이게 다 한 장 남았는데 아 이거 근데 뭐 똑같은 내용인데 다시 어려운 친구는 이번에 그 사실은 숙제라고 말하기 민망한데 그냥 이제 문제를 풀어보실 거잖아요. 뒤에 보시면 뭐 실력이라던가 뭐 수능 이런 거 솔직히 풀지 마세요. 풀지 마. 뭐 실력, 뭐 수능, 교육 좀 풀지 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 내 생각에 너네 이번 시험은 생각보다 쉽게 나올 거거든. 시험 범위가 길어요. 절대평가인데. 그러니까 좀 대표 문제를 많이 풀어봐. 이런 기본 계산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장이 있는 1번 문제입니다.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 컨셉이에요. 자, 이론은 각의 크기는 내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한 이 두 식을 같다라고 식을 만드시면 돼요. 지원님 빼고 다들 손이 쉬지 않는데 우리 지원님은 약간 뭐 잘하고 있는 거니 친구들? 난 지금 그걸 왜 모르겠네.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그 1교시라 보낼까요? 쉬는 시간 전에 한번 그때는 좀 문제도 많이 풀고 했던 게 거긴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정말로 그게 좀 감이 중요해요. 그 그림으로 하는 방법 자체가. 근데 성공부터는 생각보다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하다 보면 맨날 그 같은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오늘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 시험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두 개를 줄 필요가 없이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 갈 거야. 자, 근데 성분을 이용하면 이게 쉽다는 거야. 그냥 더하시면 돼요. 이런 콤마 1. 이거 두 개는 이제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오른쪽은 2배까지 할게요. 그리고 2개를 더하시면 되겠죠. 빨리 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2개가 이루는 값을 구하세요. 내적 문제입니다.
자, 한쪽에는 이 공식을 쓸 거고요. 한쪽에는 이 공식을 쓸 겁니다. 그리고 같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코사인에서 세타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크기 보여볼게요. 1이고요. 얘 구하시면 2 되겠죠? 요게 오늘 처음 배운 공식이고요. 자, 오른쪽에는 성분 버전의 공식을 쓰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같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계산해 보시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데 제곱 이거 얼마예요? 120. 120도인 거 다들 아시나요? 네. 요거 1학기 때 배웠던 삼각 방정식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 한번 다 그려보시면 밑에 있거든요. 120도입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세타가 나와 있으니까 K 값 구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에 5-1번 또 나왔네요. 해보세요. 자, 이제 여기 페이지가 아까 그 앞에 장에 나왔던 그 친구랑 콜라보가 됩니다. 자, 이런 거 딱 나오시면요. 자, 동현아, 이런 거 딱 나오면 뭐부터 하자고? 제곱. 이거는 제곱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이제 계속 나오잖아. 외워. 이건 제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곱하면 거기 안에 4점이 들어있어요. 보통. 약간 완전 제곱식 같은 느낌으로 가세요. 실제로 식이 생긴 모양이 그런 느낌인데 물론 좀 다르긴 합니다. 자, 양쪽 식을 제곱해서 풀어봐. 끝내겠습니다. 집에 가서 좀 푹 쉬다가 좀 쉬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좀 자 그냥. 난 잔다. 게임하지 말고. 좀 주무시다가 저녁에 식사하시고 또 수학 많이 짜요, 하는 게. 딴 과목 하다가 수학도 살짝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하 꼭 오늘 중으로 한번 30분 이상은 한번 복습을 쫙 하세요. 먼저 한번 하시고 내일도 풀어보시고 조금씩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5-1번 문제. 자, 이 문제는요, 양쪽 식을 한번 제곱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외웠다. 왼쪽 거 제곱하시면요, 약간 완전 제곱식과 비슷한 듯 달라요. 자,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나오거든. 완전 제곱식 같은 건데 여기 양쪽은 그 크기의 제곱이고요. 가운데가 내적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양쪽은 크기의 제곱이고요. 가운데는 내적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가 지워집니다. 지워지면서 반대편 이항에서 정리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 내적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이 0이란 말은 가오나 각도가 몇 도라는 얘기야? 90도일 때입니다. 여러분 내적이 0일 때는 딱 90도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수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2번도 내적 제곱하면 됩니다. 해보시고요. 다음 장 마지막 페이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좀 예뻐. 다음부터는 좀 새로운 게 나와요. 아시겠죠? 하나 해볼까? 6-2번? 자, 뭐 평행이다, 수직이다. 다시 말해 평행이다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니야. 그리고 저는 오히려 평행은 내적으로 잘 안 풀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냥 실수배하는 게 훨씬 편해요. 해보시면. 근데 이제 수직이다는 너네가 그동안 배운 걸로 할 수가 없어. 애초에. 그러니까 오늘 내적을 이용하시면 수직일 조건, 뭐 평행일 조건,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직선할 때. 뭐 그런 느낌처럼 평행일 조건과 수직일 조건을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페이지는 몇 장 안 돼요. 조금씩. 조금씩. 가긴 갔네. 그리고 여기는요, 제가 딱히 막 숙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사실 뭐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이 수업은 약간 그 정규 수업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진행할게요. 뭔가가. 그러니까 숙제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뭐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복습을 하시는 거고, 혹시 몰랐으면 이런 느낌이다 라고 이해를 해보시고 문제는 개인적으로 많이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요, 위에 보시면 A 벡터랑 B 벡터는 평행이고,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내적을 안 쓰고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이런 식의 실수배, 뭐 이런 느낌의 실수배로 K 값 구하자는 거예요. 자, K 값 한번 구해보시면 써볼까요? 자, 오늘 배운 성분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를 만족하는 K 값, 혹시 이거 지원아, K가 얼마면 같아지게? 보이세요? 아마 오른쪽에 있는 Y 값을 비교하시면 알 수 있거든요. 동일한 K 값 얼마? 자, 이렇게 푼다고 치면 K가 얼마면 될까요? 2분의 3이겠죠? 2분의 3이네. 아, 3분의 2라고 한 친구는 여기다가 K 쓴 거면 3분의 2가 맞아요. 지금 제가 쓴 거는 2분의 3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분의 3 한번 실수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X값 먼저 구할 수 있겠네요. 요거는 내적으로 안 풀 수 있습니다. 다시 그 다음 나오는 게 B랑 C가 수직이다. 수직이다는 수직일 조건. 자, 얘는 오늘 신상인데 자, 내적으로 설명합니다. 즉 내적한 게 0이다로 수직을 체크합니다. 아시겠죠? 두 개를 내적해 보시면 되겠죠. 12 플러스 4y가 얼마다? 0이니까 y값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림 따라할 수 있겠어요?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고생했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더 있으면 요 기한은 저희가 좀 따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후.